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많이 힘드시죠, 그죠? 기지개 좀 이렇게 피시고 있어요. 기지개 좀 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항상 제가 교도실에 있으면 항상 제 눈물이 나요. 염전 생각하면은. 하여튼 뭐 고생하시고, 속상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쉬운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냥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강도 오후 특강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강사들도 힘들어요. 그죠? 힘든데 저는 그래요.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저는 강의가 좀 재밌어요. 강의 자체가 즐겁고 그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는 건 좀 즐겁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특강 같은 경우 요즘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게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국영수, 민계공, 민계공이 뭐야? 국영수가 아니라 민법, 개론, 공법이죠.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오후 특강 좀 들으시고 또 교수님들 잘하시니까 하셔서 좀 빨리 끝내버려야 나중에 좀 뒤에 가서 힘들지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화이팅 즐기시고 그러세요. 그죠? 저도 이제 강의 자체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강이에요. 풀강이어서 돈을 벌려는 것보다 좋아서 그죠? 이게 좋아가지고 간병도 강의하고 또 학교도 강의를 해요. 그죠? 또 대학원에서도 또 강의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즐겨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즐겨서 하는 것 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춤도 추고, 그지? 가끔다가. 좀 보기 좀 안 좋지만, 그지? 그래서 하니까 즐겁게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즐거워. 그러면은, 넘기시면, 넘겨봐요. 뭐가 있어요? 토지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토지정책만 있어요? 주택정책도 있어요. 그 토지정책에서 한 두 문제, 주택에서 두, 그 다음에 조세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따라서 집가구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문제인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토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가 나와서 토지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럼 토지 문제라는 것은 자 들어갑니다.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땅을 증가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족해요. 물리적 부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토지가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 부중성이라는 걸 배우셨을 때 집약적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죠? 배웠다고 해야 되는데 집약적. 왜냐하면 땅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한정돼 있죠. 그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럼 합리적 수준을 넘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거는 그냥입니까? 왠지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죠. 그래서 경제적 문제라고 또 하는데, 그래서 물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데, 자, 집가구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집가구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땅값이 합리적으로 높게 되면은요, 건설회사가 토지 취득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킨다, 고층화시킨다. 고층화시켜요. 집약적이죠. 그러면 조방적이 맞아요, 집약적이 맞아요. 집약적.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질을 낮추겠죠. 그죠? 택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의 질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고, 직주분리라는 거 들으셨죠? 직주분리라는 것은 우리가 도심에서 땅값이 높다 보니까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로 외곽을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도심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입니까? 외곽에서 개발합니까? 그다음에 난개발이거든요. 그럼 난개발은 지멋대로 개발되죠. 이걸 따라서 도시 스프롤. 도시가 지멋대로 움직이는 스프롤 현상이 난개발이라는 거죠. 그럼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좌측에 집가구에 다 체크가 돼 있죠. 집가구 문제가 나와요. 그럼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렵고, 주택 문제 해결의 악영향이죠. 그래서 주택의 택지 취득이 어렵다 보니까 택지 구입에 가다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까 건축의 설비 등의 질적 수준이 그냥이다 저하된다. 자, 아파트가 지나친 저층하다 고층하다. 지금 파란 색깔이 있어요? 모르겠으면 파란 색깔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직주분리라는 단어가 있죠. 도시 스폴 현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감이 생산비가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런가요? 그 문제 확인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확인 예제 문제가 정상 지가 상승을 초과한다는 게 지가고죠. 이건 풀어봤으니까 답이 몇 번이죠? 3번이었죠. 3번. 안 풀었었나? 안 풀었었어요? 3번에 조방적이 맞아요? 집약적이 맞아요?
집약적이고 주거를 외연적 확산은 외곽으로 나가겠죠. 자, 택지 가격 상승하면 택지 취득이 쉬워져요, 어려워져? 직주 분리 현상이 심화되죠. 그래서 나가다 보니까 통근 거리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한정된 사업비 택지비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건축비 비중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주택의 성능이 어떻게 된다? 저하된다. 자, 높은 택지 가격이니까 공동주택이 저층화, 고층화 된다는 거죠. 차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소유 편중 문제는 뭐냐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소득이 분배가 그냥요 불평등해요.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금 더 알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더 안 알아봐도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기출 체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서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찾았죠? 그러면 이제 소득 분배에 대한 측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소득 분배. 그래서 소득 분배에 대한 측정을 봤을 때, 자, 첫 번째 보시면 로렌츠 곡선이라고 있어요. 로렌츠 곡선은 누가 이겼을까? 곡선이 이겼을까? 로렌츠가 이겼죠. 아이 정말. 로렌츠가 이제 미국인데 얘는 그냥입니까? 곡선입니까? 곡선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있죠. 편안하게 편안하세요? 편안해야 할 텐데. 자, 서 있는 게 소득이고 누워 있는 게 인구라고 돼 있죠. 이게 점유율이에요. 그럼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쫙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지는 게 있죠. 이게 따라서 완전 평등. 자, 무슨 말이냐? 자, 소득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 지역에 100%가 여기가 되고 이 만땅이 100%예요. 자, 그러면 자, 소득이 그 지역이 그냥 100원이라고 봐요. 얼마다? 전체 100원. 뭐 몇 억 기하면 힘들까봐 100원. 그 다음에 인구가 100명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럼 인구가 50%는 50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50명이 그냥입니까? 반입니까? 반이 차지하는 그 소득을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각선이라는 건 50%라는 것은 50원을 먹는다는 것은 50명이 50원 먹으면 50명이 50 먹죠. 그냥요 완전 평등해요. 근데 이게 이 곡선이 굵어질수록 불평등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 굴곡이 클수록 면적이 클수록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불평등해요. 자, 보세요. 만약에 50명이 20% 먹는 건 20원 먹으면 나머지가 80원 먹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불평등이죠. 이게 클수록 안 좋다는 거예요. 면적이 큰 게 좋아요, 면적이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한 4명이서 피자를 시켰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하고 피자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피자를 먹는데 계속 먹죠? 제 배를 잘 보세요. 그럼 제 배가 그냥입니까?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오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노력하는 강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 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요 딱 들러붙어야지만 배고픈 거죠. 아시겠습니까? 배가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지. 재밌지? 그렇게 가. 그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와. 그냥 이게 배가 튀어나오면 돼? 그럼 곡선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돼. 이해가야 되는데. 맞죠? 찾았습니까? 다음 시간 이거 안 할게. 아이씨. 진이 이길 수 있어요? 진이 개수는 누가 이겼을까? 진이가 이겼죠. 프랑스인데 여러분들 이게 노래방에서 나오는 진이가 아니에요. 진이 노래 어떻게 불러요? 하여튼 노래는 잘 불렀죠. 얘는 그냥이야 개수야. 그럼 곡선을 수치화 시켰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진이 개수라는 것은 자 일단은 아까 이 전체 면적이 있죠. 이 전체 면적에서 로렌츠가 하는 요 면적, 굴곡을 얘기를 해요. 그럼 면적이 크면 불평등으로 가죠. 똑같은 게 1이잖아요. 그럼 1이 아니라 0으로 갈수록 좋아요. 그럼 1이 좋다, 0이 좋다. 0은 아예 면적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요게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맞습니까? 다시 할게. 요 배가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나와야 돼? 그럼 얘도 커야 돼? 작아야 돼? 0이 좋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0분위 분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별분위가 다 있죠. 그러면 소득계층을 그냥요 10개로 나눠요. 10개로 나눠서 다음에 10분위 그럼 1분위서부터 10분위까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 이렇게 하면 여기가 다음에 20% 밑에는 40% 그럼 밑에가 하위 계층이죠. 그럼 상위가 올라갔어요. 하위가 올라갔어요. 하위 찾으셨습니까?
그럼 하위 40%가 있고 밑에가 상위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 평등해지려면 그냥입니까? 하위 계층이 소득이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된다는 거죠. 10분위 분배는 클수록 좋다는 거죠. 작을수록 클수록 거기다가 5분이라고 적어보세요. 따보세요. 5분위는 몇 개로 나눠? 5개 나누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봐. 그죠? 그럼 그냥 5개로 나눠서 1분위서부터 5분위가 있죠. 그러면 아까는 그냥입니까? 하위가 올라갔습니까? 요거는 상위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걸 20%의 소득이고 여기가 하위가 20이라면 자, 얘는 상위가 올라갔죠.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자, 거기 지금 노렌치 곡선 있어요? 노렌치 곡선이 굴곡이 커야 돼? 굴곡이 작아야 돼? 대각선이 제일 좋죠. 얘기해봐. 이 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기 안 하면 나 배 또 내민다. 진위계수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1이 좋아요? 0이 좋아요? 10분위는 높아야 되죠? 5분이 낮아야 돼요. 자,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자, 할게요. 여러분들 10하고 5 중에서 어떤 게 커요? 10이 커요? 그럼 10분위는 작을수록 클수록 5분위는 작을수록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 작아야 돼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럼 몇 분위만 커야 된다? 10분위만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다시 갈게. 자, 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로렌츠 곡선이 많이 나오면 배가 많이 나오잖아. 아시겠죠? 진위계수도 커야 돼, 작아야 돼? 갑자기 튀어나온 야매인데 애드립도 있어. 자, 너 거기 그 게임이 이기니 지니 그러지? 그러면서 지니. 그럼 진이라는 건 지구 있잖아. 안 먹힌다, 이씨. 낮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1이 좋아, 0이 좋아? 0이 좋다는 거죠. 10분위만 커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갈게. 5분위가 커, 10분위가 커. 어떻게 알았어? 10이 크니까. 재밌어? 그럼 10분위는 클수록 5분위는 작을수록 그냥 다 낮아야 된다. 그럼 몇 분위만 커야 된다? 10분위만 커야 돼요. 만약에 모의고사 나온다면.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엔 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왜 했냐? 너 몰라서 안 했지? 그럴까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진위계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 페이지가, 이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게 읽혀. 글씨가. 259페이지 있어요? 259페이지. 네, 페이지를 적어줄게요. 어떤 것 같아요? 혀가 짧대요. 259.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거 하시면 양가로 4번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냥이야 진위계수가 0.9에 가까워. 그럼 어떻다는 얘기죠? 완전 불평등에 가깝다는 거예요. 맞아요? 진위계수가 0과 1 사이였죠? 그러면 1이 좋아요? 0이 좋아? 그럼 1에 가깝다는 것은 완전 불평등에 가깝다는 거죠. 그 소유 토지를 너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넘겨보세요. 그럼 소득을 분배시키려면 상속세, 증여세를 그냥 강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노렌츠 곡선이 크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진위계수도 작아지죠. 10분위 분배는요? 또 커지겠죠. 5분위는요? 작아지겠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왜 안 하는 이유는 오른쪽은 파란색이 있어, 없어? 안 나온다는 거야. 넘겨. 넘기니까 파란색 있지? 나온다는 거야. 강사가 똑같아. 찾았죠? 근데 여기가 봐봐. 정책의 근거예요? 수단이야? 아까 기억나? 근거냐 수단이냐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여긴 뛰어드는 그 수단이 되겠죠.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별표 몇 개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3개 치세요. 자, 왜 너만 3개니? 자, 262. 통일시키 3개 쳐. 자. 그럼, 자. 싸우지 마. 자, 갈게요. 그래서 이게 정부에 대한 시장 개입의 수단으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오늘 프린트 다 있죠? 1번 문제 제목만 볼게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에 가시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정책만 있어요. 주택 정책도 있어. 다 합쳐서 이제 수단을 다 합친 거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가 아까 왜 저소득하고 시장 실패의 수용은 그냥입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였습니까? 근거였어요. 수단과 근거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어떤 수단이나 방법입니까? 근거였습니까? 근거, 이유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옛날엔 이유인데 요즘은 근거라고 나와요. 그럼 그 이유가 있으면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죠. 그죠? 그럼 정부가 그냥입니까? 방법을 씁니까? 어떤 방법을 쓴다는 게 수단이라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방법이라고 해도 돼. 방법과 수단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적 띄워줄 수 있고 간접을 띄워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토지이용 규제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토지이용 규제가 아까 지역지구제에 있었잖아요. 그럼 지역지구는 됩니까? 부의복가를 제거했습니까? 제거했잖아. 아까 했잖아. 그럼 지역지구제를 그냥이야, 지역지구제 그냥이야 부의복가를 제거했어. 그럼 해결수단 했네? 그 외부효과에 대한 그 해결수단의 정책에 대한 수단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정책에 대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보통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방법의 세 가지가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아까 배웠죠. 토지이용 규제.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을 규제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사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을 돌려야겠죠? 그래서 아까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게 직접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예요. 그럼 소유권을 뺏은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역지구제는 아까 우리가 자 이렇게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럼 폐수를 내려보낼 수 있죠.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직접적 개입수단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예요. 소유권을 뺏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정의회복과 부의회복과. 부의회복과를 제거시켰죠. 그럼 제거해서 차단해서 공장을 주거 전용주로 바꾼 거죠. 그럼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냥입니까? 그 하나의 수단입니까?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법 시간에 거의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그 3번에 토지이용 규제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했죠. 그럼 소유권을 변동시키진 않았잖아요. 법적 사회적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공법에 건축규제라고 들어보셨죠? 각종 인허가, 토지이용 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게 다 그냥이다 토지이용 규제다.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왔죠? 네, 토지이용 규제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시험 문제는 직접적 개입과 무슨 개입이 있어요? 요걸 바꿔냅니다. 여기 이제 거의 99% 시험 문제 나와요.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수단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불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 주체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자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해요. 자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요. 자 이거는요.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면 직접이죠. 뭐가 들어가면? 공공이 한다는 건 그냥야 정부가 하는 거야. 공영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민영개발이 아니죠. 그죠? 그럼 공영개발도 정부가 하니까 간접이다, 직접이다. 그럼 공영개발이 택지공영개발 같은 거는 토지를 수용하잖아요. 그죠? 토지 수용이라는 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따라서 토지은행.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비축해 놓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공이라는 건 보이죠? 근데 토지은행은 공공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직접 개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단어예요? 따라서 공공, 공영, 토지 수용. 그럼 이런 게 나오면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을 찍으셔야 돼요.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직접 보고 계십니까? 자, 이거는 그냥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해가지고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죠. 그럼 토지 수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영개발이 있죠. 토지은행은 공공토지비축이죠. 근데 토지은행이 나오면 이건 공공토지비축이니까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고요. 공공투자사업, 도시재개발도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건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간접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간접적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를 해서 시장기구 틀을 유지해요. 그럼 소극적이면서
자, 그럼 그냥 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 보조를 해줍니다. 그럼 보조금을 주려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때려야 됩니까? 그럼 조세 정책을 피겠죠. 뭐 조세를 감면시킬 수도 있고, 조세를 이제 우리가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세금 나오면 다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개발부담금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야.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보조개가 많이 들어갔어요. 따라서 보조개. 자, 따라서 보조개. 보가 뭐야? 조가 뭐야? 개가 뭐야?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 지원이 LTV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그래서 LTV고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총부채 상환비라든지 금리 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행정상 지원을 해줍니까?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도 당연히 직접이겠죠, 그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건설인데, 자 보세요. 공공이 들어가면은 다 직접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공공주택이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오셨나요? 우리가 그린 벨트 다 풀어서, 그죠? 그럼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했다는, 공급했다는 것은 여기는 공공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도 무슨 개입이라고 보셔야 돼요? 직접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즘은 왜 행복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시험 문제 행복주택에 대한 건설 공급은 그냥입니까? 얘가 공공입니까? 그럼 직접적 개입을 찍으셔야 돼요. 자, 지금 간접을 보고 계시죠? 보세요. 보조개. 보가 뭐죠? 조금. 조가 조세. 개발부담금이 빠졌죠. 개발부담금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따라서 직접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이에요. 그럼 개발 이익이 났으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부과된 지수하는 게 개발부담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개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밑에 가시면 확인 예제에 보시면은 수요자 역할, 공급자와 직접 수요자 역할을 직접적 개입만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직접이에요? 공용 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 규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개발부담금은 간접이고 TDR 있나요? TDR? TDR은 우리나라 제도야, 외국 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이게 이제 TDR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니까 토지이용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라는 게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지금 박스를 문제를 푸는데, 이 토지이용 규제는 그냥 이라고 얘기하세요. 따라서 이, 직, 간. 그럼 얘가 인지, 직인지, 간지를 맞춰보셔야 돼요. 지금 프린트로 갑니다. 박스로 보세요. 프린트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인지, 직인지, 간인지 얘기하세요. 기억, 공공토지 비축 있어요? 직이죠, 직. 직. 취득세 있어요? 간. 종합부동산세. 간. 토지수용. 보조개라는 게 있죠. 보조개가 뭐야? 불러보세요.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이니까 간이 되겠죠. 맞습니까? 공용개발은요? 직. 공공임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건설, 직. 대부비율 DTI 금융상 행정상 지원, 간. 지역지구제는요? 이가 되겠죠. 이. 토지용 규제가 돼요. 여기서 지금 막히는 거죠. 찾았습니까? 개발권 양도 있어요? 개발권 양도도 그냥입니까? 토지용 규제입니까? 토지용 규제죠. 맞나요? 그러면 얘네 둘 다 이가 되죠?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직간. 자, 이게 토지용 규제냐,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끄집어 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간접적 개입 수단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다음에 토지용 규제의 수단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무슨 개입을 찾아야 되나요? 그럼 몇 개예요? 네 개가 되죠. 공공토지 비축, 토지 수용, 공용개발, 공공임대가 되겠죠. 체크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 넘기세요. 넘기시면 263페이지로 가봐요. 가시면은 안 했던 건지 또 가는데,
자, 263으로 가시면은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안 지웠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는 그냥이었어요. 정부의 개입 수단이었어요. 근거가 아니죠. 그래서 자, 거기다 접어놓으시고 예전에 풀었었는데 넘겨보세요. 페이지 249페이지 가시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249페이지에 확인 예제 문제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정부가 시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건 수단을 찾으라는 거죠. 아까 이직간 있었죠. 그럼 여기서 이직간이라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토지용 규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몇 번이 근거가 아니에요. 안 되면 답을 보든가. 몇 번이죠? 5번이죠. 좀 전에 개발부담금 기억나세요? 개발부담금은 근거였어요? 방법이었어요? 방법과 수단이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들방 막 이렇게 막 문 열면 안 되죠? 큰일 나요. 아들방은 좀 똑똑똑해야 돼요. 그럼 아들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럼 그냥입니까? 그 근거를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지속적인 게임 소리, 2번 계속적인 전화 소리, 3번 요란한 신음소리. 그죠? 근데 만약에 4번이 외출을 금지했대요. 그 외출을 금지한 거는 근거입니까? 방법입니까? 방법이어서 그걸 쓴 거죠. 더 헷갈린가 봐. 아시겠죠? 그죠? 그럼 부가라는 자체는 그냥요 수단이에요. 수단과 방법이지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계론 자체가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단입니까? 이건 근거입니까? 그러면 뛰어든 게 왜 뛰어들었을까요? 자원 배분이 안 돼서 뛰어들었죠. 얘기 좀 해봐요. 투기해서 뛰어들었죠. 저도 중에 주거 문제 뛰어들었잖아요. 난개발 때문에 뛰어들고. 개발 부담금 부과했으니까 뛰어들었어요? 아니죠. 이건 부과는 정책적 수단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거와 수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263으로 갑니다. 지역지구제로 가죠. 자, 263페이지 가시면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자, 여기 이제 가는데 밑에 제가 거기에 지역지구제 보시면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안 했죠. 자, 여기는 요새 잘 안 나온 주제거든요. 넘겨보시면은 또 박스가 있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건 이제 가겠는데 들어볼게요. 자, 이 지역지구제는 좀 전에 이 주택에 공장이 있으면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직접 개입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입니까?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수단이 되겠죠. 어떤 외부효과를 제거시켰죠? 부외효과.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한 외부효과 해결책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라는 것은 장점은 어울리게 했죠. 그럼 잘 그냥 했어요? 잘 이용했어요. 그럼 효율적인 이용을 한 거죠. 그럼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것은 효율성을 달성된 거예요. 무슨 성? 효율성 달성이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전달을 시켜 보겠는데 단점이 있겠죠, 그죠? 단점은 잘 들어보세요. 단점은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공법 시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여기는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를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어놨는데 만약에 요즘 막 포천 같은 데도 막 전철이 뚫린다 그러잖아요. 막 GTX가 뚫리게 되고 스타필드가 막 생기고 대단지가 생기면 군사지역이 좋아요? 상업지가 좋아요? 그럼 중심 상업지로 바꾸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얘기를 해봐요. 근데 여기는 풀어줘야 되는데 여긴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안 풀어줘요. 그럼 여기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가격은 떨어지겠죠.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맞나요? 근데 그러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그냥입니까? 발생이 됩니까? 발생이 돼서 이걸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따라해보세요. 세대 간의 형평성.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교수님 왜요? 이 세대는 아파트 500세대 300세대 그게 아니라 자, 여기가 주거 전용주로 바꾸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 지역이 환경이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얘기해봐요. 그럼 이 세대라는 것은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라 현 세대와 후세대
그럼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세대라는 자체는 현 세대와 후 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세대가 아닙니까? 그럼 세대 간의 형평성은 저해됐어요?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된 거죠. 지역 간의 형평성이 나타난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263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토지를 이용을 규제한 수단이죠. 부의복가를 차단해서 토지 이용을 효율성을 높였죠. 재고라는 건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2번 이 지역이 그냥입니까? 이 주거지역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공원도 생기죠. 그럼 땅값이 그냥 올라가요. 그럼 집적 이익이 또 증대가 되겠고, 지금 파란 색깔 위주로 보고 계셔요? 환경이 좋아졌죠. 그럼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무슨 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자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지역지구제에 대한 단기 장기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래프도 예전에 이제 앞쪽에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생략을 했는데, 자, 그래프 우리 시험 문제는 그래프 나옵니까? 지문이 나옵니까? 그 안심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단기는 기간을 길게 줘요, 짧게 줘요. 장기는 길게 주죠. 그럼 단기는 신축이 안 돼요. 그럼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버려요. 맞아요? 그럼 암만 주거 전용주로 바꾸더라도 어떻습니까? 공급이 단기에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에는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수요만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은 공급이 돼요? 안 돼요? 공급이 불변이죠. 자, 이걸 굳이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요, 공급이 완전히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왜 절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절량은 그냥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기존에 대한 공급량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만 지금 증가했죠. 그래서 가격이 3억 했던 게 5억으로 껑충 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냥이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신축하는 신규 업자들이 못 들어왔죠. 그럼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익을 얻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나중에는 신규 애들이 들어오죠. 그럼 신규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이 가능한 거죠. 그죠? 절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 그래서 단기는 그냥이다 절량이다. 절량. 장기는 유량. 주택시장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장기에 가서는 그냥이다 공급이 늘어난다.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신규 애들은 초과이익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럼 정상이윤만 밖에 못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여기까지 끊을게. 할게. 지금 다 말고 그 단기에 박스가 하나 있지. 그 박스만 봐봐. 지역지구제 실시하니까 어울리지 않은 토지용을 규제했죠. 부의복가를 차단시켜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근데 저자분이 안 넣으셨는데 그냥이에요. 공급은 불변이에요.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그럼 다음 박스로 한번 가봐요. 박스로 가시면은 그러면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초과를 막 먹으니까 그냥이에요. 신규 공급진이 진입을 해요. 지금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 버려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는 거죠. 그럼 초과이익이 소멸되고 정상이익만 먹겠죠. 맞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 비용, 일정, 증가, 감소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주택 여가과정과 저번에 이제 안 했던 게 요거랑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차셨죠? 그럼 장기에는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공급량이 증가 있고 장기적인 주택가격이 있고 장기 곡선이라는 게 있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장기적으로 그냥 했어요. 공급을 늘렸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그냥 전화 가서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즐길 준비 되셨어요? 자, 합니다.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공급은 다 늘어났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비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럼 비용이 단기와 장기가 비용이 일정할 수도 있죠. 지금 박스 보고 있어요? 그럼 생산비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항상 세뇌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기는 신축이 돼요? 안 되죠. 그죠? 자꾸 하다 보면 매워져요. 그죠? 단기는 신규예요? 기존 주택이야? 그냥이야, 누렇게 떠서 2주택밖에 없는 거죠. 응? 그럼 그냥이야, 수요만 늘어나.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을 외웠어요. 얼마에서 얼마 올라갔어? 3억에서 5. 이런 건 잘 외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신나네? 그냥이야, 공급을 늘려. 어디서 늘려? 장기에서 늘리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장기는 그냥이야, 신규야. 그럼 반짝반짝 별이 빛나겠네? 그냥이야, 양을 늘린 거야. 늘려서 공급을 늘린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이 다시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단기하고 장기하고 그냥입니까? 생산 비용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3억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어가, 시멘트 자재값이 들어가잖아. 얘기해봐요. 그럼 옛날에 1억이 들어갔으면 지금 똑같이 1억이 들어간대요. 어머나! 그냥요, 생산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3억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가격이 그냥요, 원래대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장기 생산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장기, 거기 보시면 공급곡선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장기 생산비 곡선. 그러면 공급이라는 게 생산비가 들어가죠. 생산비 곡선은요, 그래프는 절대 안 나올 때 그래프 그리면 다 도망가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점이 있죠. 여기 점으로 왔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평입니까? 수평 똑같다고 그냥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해 그냥. 그래프 그릴까? 그럼 원래 그릴게. 자, 수평이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고요.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죠. 자, 우리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값이 올라가니까 비용 증가 산업이 거의 일반적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누렇게 떴죠? 그러면 공급 물량이 안 되니까 그냥이야, 수요만 증가했어. 수요만 증가했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외웠다, 얘. 얼마에서 얼마로. 이런 건 잘해요. 그러면 가격 오르니까 신나서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신규는 어디서 늘리죠? 장기에서만 신규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그냥요, 공급을 늘려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는데 비용이 어떻게 됐죠?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아까는 1억밖에 안 들어갔죠? 근데 주택을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가격을 어떻게 될까? 올려버릴 수밖에 없죠. 대화를 합시다. 내가 이따 2시 끝나서 어디까지 가면 큰일 나요. 끊기면. 나도 힘들어요. 스토리가. 어디까지 했냐 내가 지금. 비용이 증가했죠. 비용이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장기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원래요, 원래보다 높아져요. 높아져서 4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얘가 단기의 생산비죠. 장기죠. 그럼 이걸 연결하면 따보세요. 우상향. 그렇게 가. 그래프를 그릴까? 근데 몰라서 안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20년 동안 그려봤더니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측으로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가서 우상향한다는 거죠. 이해 갔어? 이건 수평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세요. 우상향한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내 박사잖아. 그래프 그리면 다 도망가. 그 다음 마지막 뭐야? 비용 감소죠? 그럼 자, 다시 갈게. 비용이 감소할 수는 없죠. 근데 시멘트 자재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내지 마시고 단기는 공급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짜증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이야 누렇게 떴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얼마에서? 3억에서 5억. 야, 가격은 정확해. 그렇지? 가격만 보여. 그러면 장기에서는 그냥이야 반짝반짝 별이 빛나.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 연사 얘기하는 게 공급은 다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공급은 늘어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감소했습니까?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냥이야 가격을 떨어뜨려. 원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단기는 여기 있는데 장기가 이렇게 갔지. 그다음에 우하향,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요, 공급은 다 증가했어요. 증가했거든요. 대답해봐요. 그럼 공급은 감소했다, 다 증가했다? 증가했다. 이걸 노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고개 흔들어, 이렇게. 다 떨어뜨려. 공급보다 어떻게 됐지? 근데 가격이 떨어지죠? 너무 제지 말 비듬 떨어져. 시작. 그러면, 자, 요 가격하고 장기 공급선 있죠? 따라서 비용에 따라간다. 자, 비용 일정은 그냥요, 원래대로 가요. 그러면 가격, 장기 공급선도 수평이 되겠죠. 즐기자. 증가는 그냥요, 올라가. 원래보다 높아지죠.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 가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비용 감소는 내려가죠. 원래보다 낮아지고 우하향으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희소식은 20년서부터 안 나온다는 그런 희소식으로 가시는데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냐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는 신규를 허용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신축하라, 신축하지 말아라. 말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분위기 안 좋네. 자, 이건 그냥요 새로 만들라는 얘기야. 만들어서 신축을 허용을 한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만약에 주거 전용주로 바꿨는데 너무 주택이 빽빽하면 못 지나가잖아. 그러면 신축하라, 신축을 제한한다. 제한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원래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신축이 안 됩니까? 가격이 상승해 버려요. 얘기해봐. 그러면 그냥야 가격이 올라가.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장기는 신축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아따 한장원이 정말 빨리 끝내겠다. 아니 아까는 신축을 했잖니. 얘는 신축을 못 한다고요. 지금 어디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죽겠나 봐. 신축하라 하지 말아라.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그냥요 다른 지역이 개발이 돼요.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거죠. 제가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거 아니야. 제 뻥치고 있어 그러는데. 자, 그럼 A 지역에 있는 애들이 다른 지역이 개발된다는 거죠. 경쟁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려요. 옮겨버린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장기에 그 지역에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합니까?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럼 지역지구제 제한뿐만 아니라 신축을 제한해버려요. 여러분들 화이팅!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단기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근데 장기는 그냥이다 다른 지역이 개발된다. 그럼 그쪽으로 옮겨버리죠. 자, 하나씩 해야 제가 넘어가요. 옮길 수 있어요? 그럼 그 지역의 수요가 줄죠. 그럼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초과이익이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초과이익은 단기에 생긴다, 장기에 생긴다? 단기 생길 수밖에 없죠. 초과이익은 장기는 못 생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에 기존 공급자가 있었죠. 그럼 얘가 초과이익을 누렸다는 것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한 후에 들어왔나요? 그 전에 있었나요? 그럼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사전적 독점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사후적 독점이다, 사전적이다. 사후의 독점은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파란 색깔이 있어? 지역지구제에서 따라서 어느 지역만 독점의 위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원의 부족 또한 할당의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럼 장기에서 그래요? 단기에서 그래요? 단기에 초과이익이 발생해서 그렇죠.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수저 애들은 우리가 잘난 못 줬습니까? 걔네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그럼 사전적 독점이 생긴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독점은 사후에 생긴다, 사전에 생긴다. 사전에 생긴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역지구제 문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파란 색깔로 한번 가볼게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토지 소유자가 규제가 심하게 되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재산상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죠. 자,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아까 왜 군사지역 여기에서 여기는 개발하고 못하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경직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만약에 여기가 군사지역
중심 상업주로 바뀌게 되면 여기 풀어주는데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그러면 그냥요 좀 경직적이에요. 경직성이라는 자체는 풀어주지 않으면 획일적이죠. 그래서 또 불법 개발이 처리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자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갑니다. 지역지구제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용은 잘했습니까? 그럼 효율성은 높였죠. 근데 무슨 간의 형평성이 야기되죠? 지역 간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게 세대 간의 형평성은 도모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따라해보세요. TDR. 넘겨보세요. TDR이라는 게 있어요. 266페이지 TDR이 있어요? 그러니까 TDR이 나오게 된 거죠. 찾았죠? 그럼 TDR은 우리나라 제도다, 외국 제도다. 우리나라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죠? 네, 다 볼게요. 요것만 하면 이제 마칩니다. 자, 그럼 아까는 무슨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했나요? 지역 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 다음에 이제 TDR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돼 있죠? 양도 제도입니다. 그래서 TDR. 그럼 트랜스퍼는 그냥요 양도한다는 거예요.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이죠. 용적률 아시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얘기야, 미국 얘기야. 미국도 보존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가 있겠죠. 역사적 유무. 그래서 그린벨트를 우리는 개발제한국으로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묶여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할 수 있죠. 개발 가능 지역. 그럼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저 어떻습니까? 여기는 묶어놓고 여기는 개발할 수 있으면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됐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손실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미국은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소유권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발권을 부여하죠.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권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공적 제한을 해요. 그럼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자, 그럼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맞는데 미국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정부의 재정 부담을 합니까? 그냥 시장들이 맡깁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하죠. 그죠? 그러면 그냥요 개발권을 양도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도 소유권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 미국도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이 있습니까? 그럼 개발권을 안 줄 수도 있죠. 용적률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하는데 안 주게 되면은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켜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소유권을 양도해요. 개발권을 양도해요. 그럼 TDR 증서를 발급하겠죠. 여기에 대한 이익을 주겠죠. 자, 그럼 우발적인 바로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냥입니까? 손실이 완화됐습니까? 완화됐죠. 자, 그럼 이거는 그냥요 형평성을 해결한 거예요. 형평성 해결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고요. 소유권을 넘겼어요. 개발권을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적률을 사고 팔기 때문에 자, 용적률은 지하는 삽입되지가 않죠. 그러면 지하 공간입니까? 공중 공간이 하는 겁니까? 공중 공간이죠. 특히 공적 공주권이에요. 사적 공주권. 사적 공주권이다. 들어갑니다. 자,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새 개념 있어요? 개념?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그 개발권을 시장에 매도해서 소유권을 부여했다. 개발권을 부여했다. 개발권 상실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했죠. 근데 이번에 가시면은 파란 색깔. 정부가 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나요? 시장기구를 통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두 번째,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그냥 다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 행사해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기출이에요. 개발권 양도는 상부 미용관의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서 어떻습니까? 개발하는 공간성에 대한 논리 접근했을 때,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하입니까? 공중공간 현행입니까? 공중공간 현행이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개발권 양도제도도 토지용 규제에 들어가죠. 극심한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되고요. 자, 운영 절차로 가시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가세요. 자, 소유권과 개발권을 그냥 했어요. 분리했어요. 소유권을 부여했어요. 개발권을 부여했어요. 개발권을 부여했죠. 지금 파란 색깔이 있죠.
장점은 뭐 미국에서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니은에 보시면은 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일정 정도 그냥요 보호할 수도 있어요. 보존 지역 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편익을 또 기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과 공유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단점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못 짓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이쪽이 건물이 고층화됩니까? 고층화되면은 일로 다 몰리겠죠. 그럼 출퇴근의 교통이 혼잡되죠. 개인적인 비용이 전체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단점이 있나요? 그래서 TDR은 개발 가능 지역에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는 기존 개발 가능 지역에 과밀 혼잡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크하셨죠? 그럼 넘겨보세요. 용적률 거래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넘기시면은 지금 확인 예제 문제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스타트. 개발권 양도자 틀린 거 몇 번? 3번이죠. 소유권을 부여한 건가요? 개발권을 부여한 거죠. 그죠? 다른 질문도 중요합니다. 개발 제한을 위한 규제되는 보존 지역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존해줬죠. 초기에는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거는 도심 지역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실시했다는 거 맞죠? 4번에 체크해 보세요. 공공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그냥입니까? 절감했습니까?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 손실을 어디에서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시고 이 프린트는 다음 주에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3번을 3, 4번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꼭 가져오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